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논란이 계속됐던 이른바 고학류 허용 조례안이 결국 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 측은 표결에 불참한 채 현수막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또 다른 논란을 일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삼아 절도 행각을 벌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벽돌로 가게 유리창을 깨고 옷과 현금을 훔친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파죽 기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 현대가 오늘 K리그 챔피언 자리를 놓고 전북 현대와 맞붙습니다. 울산 현대는 홈팬들을 위해서 무료 입장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UBC 아침 뉴스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데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선박 운항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기상들은 흐린 가운데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워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보육 강사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2년 이상 같은 일을 해도 교육청이 일시적 업무로 여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겁니다. 학기 중에는 6시간, 그다음 방학 중에는 8시간 근무를 매년 상시적으로 1년 계약직이지만 계속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해. 이번 정부 방침에 사무보조와 조리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인 일산학교 비정규직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 교사를 제외하고 기간제로 일하는 직원은 1,500명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정부 방침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비해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무기근로전환이 거의 20%가 이번에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색내기 이용밖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분들이 장시 지속적인 사업이면 울산시도 기간제 근로자 143명 가운데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느 직종을 상시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혼선이 예상됩니다. 한시적인 업무 또 계절적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마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면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가운데 지역 기업체들도 정부의 이번 방침이 민간 부문을 압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2달 넘게 진통을 겪은 이른바 고학류 허용 조례안이 시의회 개원 이후 첫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가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기권 8명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마비시켜온 환경기본조례안이 결국 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 7명의 보이콧과 무소속 의원 2명, 진보 성향의 교육위원 2명 등 모두 11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지만 한나라당 의원 13명과 군호영 교육위원이 찬성했습니다. 박순환 의장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계속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의회가 파행 운영되는 것을 의장으로서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의장 직권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비난하며 내년 총선에서 이번 강행 처리에 대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권으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계기가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학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2008년 초 국제적인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지역 기업체들이 상공회의소를 거쳐 정식 건의한 뒤 3년 10개월여 만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처리된 환경기본조례안은 울산시의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한 달 뒤에 시행돼 내년 1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친구들과 재미삼아 절도 행각을 벌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벽돌로 가게 유리창을 깨고 옷과 현금을 훔친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묻지마 절도,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살 김모근 등 10대 청소년 5명이 시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평범한 청소년들로 보이지만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조금 전 옷가게에서 훔친 것들입니다. 이들은 가게 앞에 있던 이 벽돌로 유리창을 깬 뒤 마네킹에 걸려있던 옷 4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유리창이 2군데 다 깨져 있었고요. 파편도 옷에 막 다 튀어 있었고 취급은 못한 상태였었고 손만 닿았는데만 이제 옷까지들 다 빼가고. 잠시 뒤 인근 마트도 같은 방법으로 털렸습니다. 사전에 계획도 없이 놀다가 충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털자, 털자 이렇게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하룻밤새 남구 신정동 일대 식당 3곳이 청소년들에 의해 털렸고 하루꼴로 식당과 차량, 버스 매표소 등에서 닥치는 대로 돈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절도는 2009년 960건, 지난해 1,100건, 올 들어 980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제력은 떨어지고 사회적 책임감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발적 절도나 범죄 행위를 통해 영웅심리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상당수가 결손가정 자녀이거나 가출 청소년인 만큼 처벌에 앞서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6년 만에 K리그 정상을 노리는 울산 현대가 문수 경기장에서 적응 훈련을 가졌습니다. 선수들은 체력 부담을 딛고 오늘 열리는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무실점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려 한 달 만에 밟아본 홈구장의 잔디는 낯설 정도입니다. 서울과 수원을 거쳐 포항까지 3차례 연속된 어웨이 경기로 몸은 천근, 만근. 하지만 강팀들을 연파하며 얻은 자신감과 정신력이 선수들의 버팀목입니다. 선수들은 K리그 최초로 6위 우승의 신화를 완성하겠다며 투지를 불태웁니다. 지금 계속 피곤하다 하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 선수들 정신력으로 지금 각자 어떻게 빨리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나 K리그 최고령 김호건 감독은 경기 감각에선 울산이 더 앞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승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현대의 화끈한 공격력과 울산 현대의 명품 수비,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사기 충천한 울산 현대가 체력적 부담을 떨쳐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음 달 개국을 앞둔 종편 채널들의 광고 영업이 본격화되면서 광고 시장의 혼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낼 미디어랩 법안이 올해 안에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주의재단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종편 방송 4사들의 본격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10번대 황금 채널 배정의 특혜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광고 영업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 방송이 그간 받아온 광고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예한 그런 갈등 사안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 자체에 서로가 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게 없었죠, 여유가. 지역 언론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편 채널 등의 무분별한 광고 영업을 저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랩 법안을 만들겠다며 지난 10일 국회에서 만들어진 여야 6인 소위원회는 제대로 된 결과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허가가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수준은 보장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FTA로 시작된 전국 경색이 주 원인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조중동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미디어랩 제정의 목표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거대 언론 기업들의 전횡과 횡포로부터 지역 언론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정치권에 주어진 축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송준호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남구 성암동의 한 선박 부품 도장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도장 작업장 내부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동구 봉대산 등산로에서 무게 80kg, 몸길이 2m에 달하는 멧돼지가 나타나 멧돼지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동구 멧돼지 포획단은 이틀 전부터 봉대산 등산로에 멧돼지가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하다 멧돼지를 발견했으며 곧바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동구 주전동의 한 횟집에서 회를 먹은 동창생 7명 중 6명이 구토와 복통 그리고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따라 횟집에 칼과 도마 그리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람들의 가거물을 수거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식중독 의심 사고는 울산시와 동구청이 위생점검을 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울산의 누적 수출액이 지금까지 연간 수출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지난달 울산의 누적 수출액은 843억 달러로 지난 2008년에 달성한 연간 최대 수출 실적 788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 호조로 지난해보다 수출이 44.7%나 늘어서 올해 수출 1,000억 달러 돌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2014년까지 598억 원을 들여서 11개 학교를 신축하고 5개 학교를 통폐합하며 1개 학교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4년까지 유치원 2개와 일반고 4개, 그리고 특성화고 4개와 특수학교 1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봉을과 두동초등학교를, 2014년에는 군군정과 길천, 향산초등학교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던 3곳의 도로 구조가 개선됩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인터넷고 앞과 북구 천곡 사거리, 그리고 남구 크로바 아파트 앞 등 3곳에 인도와 교통섬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따라 올 들어 152곳의 도로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열린 예술무대 뒤란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연에는 인기 가수 임정희가 골든 레이디와 시계태엽 등을 부르고 5년 만에 컴백한 남성 4인조 보컬 그룹 노을이 히트곡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 3인조 밴드 스윙즈와 울산 시립무용단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김수현 씨 등도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울산에도 이르면 2013년에 한옥마을이 생길 전망입니다. 울주군은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를 위해서 내년 하반기에 한옥을 지으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환경부의 하수도 서비스 최우수 평가를 받은 데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분야 경영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울산시는 경영 시스템과 방류 수질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UBC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